중요한 게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신고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그 특례 신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는 거죠? 합산 배제 신고도 그렇고 과세 특례 신청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9월 말까지 신청을 못했어.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얘네들이 합산 배제 임대주택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과세 특례 신청 적용 특례주택인지를 모르고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겠죠. 그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즉 9월 말까지 합산 배제 신고 과세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렇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다 합해가지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나는 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돼. 그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까? 결론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공익법인,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신고를 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얘를 누락했다 할지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면서 신고 납부 세목을 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과 같죠. 원칙은 정부 부과 세목이에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고지를 합니다. 고지서가 재산세처럼 발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납부 기한을 12월 15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내용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왜? 부가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신고를 따로 했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냐면 신고 납부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시에는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9월 말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신고 아니면 1주택자 특례주택에 대한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12월 15일까지 이 과세 특례 내용을 반영해서 내가 직접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에 직접 가가지고 서면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전자신고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못하고 나는 모르고 냈어요. 그런 방법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생겼죠. 어떤 제도죠?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보통 세금을 신고 납부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대로 납부를 했어. 그럼 내가 신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경정청구 대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종전에는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자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가 고지받아 납부한 자도 경정청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023년 1월 1일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그렇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내가 합산배제 신고 특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세금을 다 냈다 할지라도 5년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경정청구를 통해 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됐어요. 아니면 상속주택이 있었어요. 아니면 지방의 저가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 주택에 대해서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까마득히 모르고 이미 종부세를 냈어요. 그런 분들은 요건에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어려우면 세무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부세는 분납제도가 있다겠습니다.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데 보통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는 분납을 하더라도 납부 기한 2달까지만
분납이 되거든요. 2개월밖에 안 주는데 이 종부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12월 15일 날 첫 번째 반을 내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6월 15일 날 반을 낸다. 물론 500만 원이 초과됐을 때 5대5로 50대 50으로 분납이 가능한데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그 초과 금액을 다음 연도 6월 15일 날 낸다. 그리고 종합부동산 납부 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받으려면은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렇게 적용 대상자는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혹시 납부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슨 얘기예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면서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이 까다롭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건이 든다라고 하면은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을 보류, 유예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뭐 요건이 해당되고 유예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납부유예 신청 제도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